네, 공정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죠. 오는 25일 오전 성탄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도 시작되는데요. 법적인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첫 번째는 응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떨 걸로 보십니까? 뭐 일단 가봐야 되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번이라고 응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지금 이런 일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와서 방문 조사를 한다면 모를까 소환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격에 네. 안 맞는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 출석 불응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을까요? 방어권의 측면에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걸 이제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진다고 해서 무한정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변호인단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일부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뭐 변호인단 전체가 출석에 동석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설득력이 약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혼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공수처로 이첩이 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단 공조수사라고 하는 그 자체에 울타리 안에 검찰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 이첩만 했지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공조수사본부 내에 있어서도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라도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특검법에 의해 가지고 특검이 설치되면 그쪽하고 관계도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사공이 많다.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출석 요구서를 윤 대통령이 수령하는가 이 부분도 관건인데 1차 요구서 같은 경우에는 인편을 포함해서 보냈는데 수령이 거부된 그런 상태였고요. 사실 대통령 측은 뭐 법적인 책임은 지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비판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수사나 재판을 지연하는 네.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원하고 많이 닮아 있는 네. 보고 배우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소환에 연이어서 불응을 하게 되면은 강제 수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그 가능성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높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네. 하나는 이 헌법 84조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형사 소출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 현직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나라 망신이다. 그런데 강제 수사라는 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나라 망신 아니냐. 네. 여기 이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에다가 현직 대통령은 소환 조사도 못한다.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결국은 영장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영장 발부의 기본적인 요건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내선 도주가 불가능할 거고요. 해외 도주를 생각한다면 이미 출국 금지까지 시켜놨는데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될 거고 증거인멸을 얘기하자면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지금 내란죄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며칠인데 관련 증거를 그대로 놔두고 있겠느냐. 네. 없앨 거면 웬만큼 다 없애지 않았겠느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수사를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 네. 이게 문제가 되겠죠. 말씀하신 그런 국격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문 조사를 통한 좀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도 지금 내가 현직 대통령인데 네. 이 정도 예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만약에 말이죠. 체포영장을 어떻게 뭐 상징적으로라도 발부를 하게 될 경우에 경호처와의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 그 않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해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게 경호처 입장에서 긴급 체포한다면 이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 불법적인 뭐 체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법원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그때는 법원까지 부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적법 절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이걸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마 경호처도 힘들 겁니다. 그렇군요. 자, 윤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뭐 변호인 선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시간이면은 뭐 충분히 했어야 된다. 네.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판단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거고, 네. 뭐 이거 사안의 중대성에 이런 것에 비추어서 뭐 며칠, 뭐 예컨대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자,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체포의 네. 채자도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담화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많이 닮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 있어서는 비상계엄은 논의로 하더라도 내란죄는 절대 인정 못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변호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 입장을 변호하는 거니까 엇갈리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어떤 쪽에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쪽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오느냐. 그게 결국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네. 자, 대통령 측의 입장과 다른 지금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된 내용들 저희 목소리로 좀 담아봤습니다.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넓은 이 의사당, 국회의사당 그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지시와 당부를 했다.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진술만 있고요. 녹취라든지 그런 증거는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지금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이 준용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증거 같은 걸 굉장히 엄격하게 확인하고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랬었을 때 이제 엇갈리는 진술들이 있을 때 그 하나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란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추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야만 될 겁니다. 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증언들만으로 혹은 진술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자면은 뭐 관련해가지고 서버 검색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동원되었던 계엄군이나 경찰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확인해서 어느 쪽 진술이 좀 설득력이 있고
정황상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이걸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는 하고 있는데 경호처에 의해서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떠나서 네. 이미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관련 증거가 있었더라도 진작에 폐기됐을 것이다. 아, 뭐 타이밍을 놓쳤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관련자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뭐 관련 사실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하면 진실은 이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흩어진 요각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들을 잘 찾고 연결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뭐 내란 혐의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민간의 신분의 전역자들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히 이번 계엄 사태 배후 설계자로 지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간인들의 계엄 모의 이 혐의가 확인이 되면은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계엄 모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엄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계엄권이 없는 민간인들이 계엄 모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와 관련된 형법상의 구속 요건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걸 그 자체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이게 실제로 비상계엄에 끝나지 않고 내란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리고 그 내란의 공모로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경찰 특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비공개로 조사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2명 가운데 9명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내용들을 조사를 했을까요? 일단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만한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현재 상태에서 공범으로까지 단정하고 들어가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지난번에 한덕수 그 권한대행도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라는 언급도 했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그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이 비상계엄을 제대로 선포하려면 국무에서 제대로 심의하고 결정한 것을 대통령이 고려했어야 된다. 네.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은 맞는데 네. 그거 아니더라도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거든요. 내란의 문제와 이 비상계엄 문제는 별개이고 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77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 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아니고 병력을 동원해서만 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다. 그 자체로서 이건 위헌적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국무회의가 절차상 아무 하자 없어도 비상계엄은 여전히 위헌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국무회의 절차상 하자가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던 수사의 일부가 지금 검찰에서 공조본으로 이첩이 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두 가지 갈래로 좀 가닥이 잡힌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강제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공조본의 수사 자체에 정당성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공조본이 군과 경찰과 공수처 이 세 기관의 합동이었었지 않습니까? 네. 왜 검찰을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 조직과 인력이 약하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군과 경찰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계엄에 동원되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프 수사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되었던 기간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검찰을 끌어들여서 같이 하는 것이 뭐 국민들의 그런 셀프 수사 이런 문제를 갖다가 조금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수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은 경찰도 지금 뭐 벌써 조조 청장이나 뭐 문제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제대로 수사하는 건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손대는 걸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네.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어차피 또 근데 기소권 같은 경우는 검찰한테만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지 근데 이제 그 않습니까? 부분은 특검이 이제 발동되고 나면 특검 쪽에서 기소를 할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특검이 이제 발동되기 전에 이 특검이 발동되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발동되기 전에 이 공조본 수사와 검찰의 수사가 합쳐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뭐 모든 것이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검찰의 입장에 있어서는 뭐 공조본에서 그렇게 다 하겠다고 그러면 네. 근데 공조본으로 준 게 아니라 공수처에게 이첩을 한 거거든요.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했고 뭐 그렇다면 가져가라 네. 하고 줬는데 아마 속내에서는 이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공수처에서 과연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한번 할 테면 해봐라 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검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구성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관련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음 주죠. 27일로 이제 준비 기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가봐야죠. 지금 서류도 그렇고 이제 또 변호인단도 아직 덜 꾸려졌다. 네. 이것도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일단 서류 전달에 대해서는 뭐 공시송달이든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수치 거부를 갖다가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변호인단 구성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약간의 시간을 더 줄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그렇게 이제 무한정 장기화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송달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그 카드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해가지고 이 게시판에다 올려놓고 이거 다 본 거 아니냐? 2주의 시간을 두고서 그 다음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2주요? 예, 그런 것이 네. 있고 아니면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더라도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집에다 갖다 놓고선 이제 유치송달이라고 해가지고 뭐 결국은 이제 본인이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는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냥 위치에 놓기만 해도 그러면 받은 걸로 간주를 하는 건가요? 말하자면 이제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네. 본인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간접적으로 전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월요일에 이 부분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재판 일정의 지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니까 탄핵 심판과 같은 사유로 이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은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탄핵 심판은 더 이후로 늘어지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1조는 이 헌법재판소 스스로 판단을 해서 네.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재량에 달려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만약에 이 내란죄라고 하는 크고 복잡한 사건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윤 대통령의 임기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고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제 심리에 들어갈 텐데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지금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결정된 다음에 나중에 법원으로 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 거랑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게 되면 네. 이때는 법적 혼란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 있어서는 뭐 다른 민사소송이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변명도 하기 힘들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가서도 깨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이 증거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이제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네.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